자, 이준석이가 지금 온갖 화근에 권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데드크로스가 지금 연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번에는 당 대표만 하겠다. 선대위 직책, 홍보 직책을 던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삐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언론에 출연해서 윤석열과 당의 대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이전에 이런 당 대표도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 군데서 이준석에게 경고가 갔지요. 그래서 윤석열도 이야기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김종인도 이야기를 했고 또 당의 다선 의원, 김태흠 의원 등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초선 의원들도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내일 이준석이가 대표직 사퇴를 포함해서 초선들과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들이 어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준석이 초선과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왔어요. 자, 이 와중에서 홍준표는 이준석 포용해야 된다. 이 핍박하면 대선 물 건너 간다. 요렇게 윤한테 조언하고 후보가 직접 나와서 갈등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여론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홍은 여론조사에서 우리한테 통상 5에서 8% 유리하게 나오는 게 통계 수치상에 정확한 건데 정권 교체 열망 때문에 그렇는데 통상 리얼미터 등 ARS는 경향성만 보이고 그리고 MBS 전화면접 조사는 실제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늘상 우리에게 5에서 8% 정도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조사에서 1.6%를 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자, 김종인은 윤석열, 이준석 갈등에 칼을 빼들고 이제부터는 적극 통제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김종인이가 어제 이준석을 나무라면서 할배하고 손자 깐부 동맹도 할배가 이게 다 물 건너 가니까 모든 게 화가 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 한 말은 이번 대선에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 정치 생명도 달려있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은 이준석이가 대표 역할을 잘 알 거다. 그래서 본인 입지와 직결된다. 비공개로 할 이야기와 공개할 이야기를 가려야 된다. 이준석이 지목한 핵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떠난 지 한참 된다. 장제훈 의원 이야기하겠죠. 비선을 갖고 선거운동하는 거 본 적이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온 사방에 지금 사면 초과가 됐고 어제는 이제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지킴이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는 가세연이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까지 또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저 거수기당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죽이기로 날새는 줄 모른다고 이준석 편을 들고 홍준표는 윤석열, 이준석 포용해야 핍박하면 대선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은 윤 핵관이 이준석 죽이기를 한다. 청년 당대표 쓰고 버릴 건가? 요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가세연 폭로까지 이제 어제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 윤석열이 대선 승리를 하면 동당의 일각과 또 김한길과 이번에 영입한 사람들과 관계 있는 민주당 계열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밖에서 새 당을 짠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준석이가 터뜨렸죠. 자, 가세연에서는 어제 이준석이가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의 김성진이라는 사람한테 성상납을 대전에서 받았다.
요렇게 지금 폭로를 했고, 대전지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이가 지금 복역 중인데 그 수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 수사 기록 전체를 공개하고 따져보자 이랬고, 그걸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세연이 이 수사 기록을 어떻게 입수했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성접대 의혹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준석은 정치가 끝날 거고,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 놔서 검찰의 기록에서 나왔다고 공개를 했다면 이것은 대형 정치 공작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이준석과 한 여성 연예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준석의 동창의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가 다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맞서고, 그리고 그것이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 또 청춘들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건데, 대중들이 봤을 때 이준석이 왜 저러는가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현 여권과 모종의 뭔가가 다 있고, 거기에서 리모트 컨트롤이 되고 그쪽에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당선시켜주고, 그 속에서 이준석이 그동안 일도 지금 현 정권이나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고, 그리고 현 정권의 방역이나 위드 코로나를 찬성하고, 그러면서 마지 못해서는 형식적으로 공격하는 척하고, 대선 후보들이 공격해라, 나는 대선 준비한다고, 대선이 막상 되니까 무슨 비단 주머니 운운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돕는 게 아니라 말장난에 불과했고, 자, 계속 시비를 걸어서 판을 깨는 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것이 이준석에게 주어진 모종의 지금 미션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은 이걸 수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살아남지 못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저는 현재 동당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을 떠나서요, 그야말로 이준석은 지금 정치적 정체성이 없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정치를 하고, 무엇보다도 이 문정권과 이준석의 관계가 참으로 아리까리하고 수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준석이 저렇게 암호화폐를 가지고 수십억을 땄다고 이야기하면 정권이 벌써 검증을 했을 거고, 이준석이 집을 샀다 차를 샀다 하면 그것도 벌써 검증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과 관련돼서 온갖 구설수가 난무해도 한 번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준석의 정체성이 뭐냐, 어느 편이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일찌감치 이준석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는데 이제서 저게 터지고 있습니다.